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고 일어났을 때 눈에 눈곱이 좀 평소보다 많이 낀다.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오후 들어서 눈에 눈곱이 좀 많이 낀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질환을 의심해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눈곱의 종류에 따라서도 질환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누런 눈곱도 있고요. 끈적끈적한 눈곱도 있고요. 하얀 눈곱도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 각각 한번 질환과 연관시켜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눈곱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눈물이나 유분에 의해서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증가되거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네. 특히 누런 눈곱이 많아진다는 것은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이 붓고 충혈되면서 누런 눈곱이 많아지면 세균 침해에 의한 방어작용으로 해서 눈물을 많이 만듭니다. 네. 가장 흔한 경우가 우리가 유행성 각계망염, 아. 눈병이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예. 자고 일어났을 때 끈적끈적하고 이런 눈곱이 끼는 것은 대표적인 안구 건조증에 의한 눈곱입니다. 세 번째로 눈꼬리 주변에 하얀 거품과 같은 눈곱이 낄 때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방샘, 마이봄샘의 염증에 의한 안검염에 의한 눈곱인데요. 이런 눈곱을 우리가 뭐 더러운 손이나 이런 걸로 비비거나 한다면 2차적인 감염이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깨끗한 면봉에 식염수를 묻혀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나요? 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감염성 안질환이면 예. 눈병이라면 이게 이제 본인이 묻힌 데서 다른 데를 묻히면 다른 분이 그걸 또 눈을 비비게 된다면 전염의 위험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을 떼고 나서는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 개인위생 철저하는 것이 감염성 눈 질환을 예방하는 수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저도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이봄샘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눈물에 맞습니다. 지방층이 이렇게 네. 있는지 몰랐고 그걸 그렇게 잘 지켜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네네. 이거 관리를 해주려면은 이거는 뭐 누액하고도 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케어에서 눈꺼풀 기름 청소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분비하는 부분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건데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상적인 마이봄샘의 기름은 체온에서 분비가 되지만 네. 변형되거나 질환이 있으면 굳어진 거는 체온에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온찜질을 첫 번째로 해줘서 이거를 녹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막혀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서 짜주고 그리고 세정제로 세척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하기 전에 정확한 마이봄샘의 구조와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온열을 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구도 있고 오히려 또 최근에는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가의 장비가 눈에 삽입돼서 온열과 마사지를 같이 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40도 이상을 5분 이상을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짜줘야 되죠. 막혀 있기 때문에. 짜주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주는 게 눈꺼풀 청소의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찜질만 했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찜질만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지방층의 두께가 증가됐나를 보면은 찜질하기 전에 58 나노메타의 두께에서 5분간의 찜질을 하고 난 뒤에 100 나노메타, 2배 이상의 지질층의 두께가 증가된 예입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나 안구 수술을 많이 하면 사실은 일주간은 세수도 못하게 하고 또 어느 기간까지는 대중탕에 가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술한 눈을 정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는 뭐 한두 달이 지나야지 씻는데 또 그것도 겁이 나서 사실 잘 못 씻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있는 환자인데 한 두 달부터는 내가 눈이 너무 불편하고 건조하고 뻑뻑하고 원래 보이던 시력도 잘 안 보인다. 해보면은 이 부분의 마이봄샘 기능은 정상이지만 이 부분이 분비가 약간 장애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손을 대지 못하고 여기에 염증이 있으니까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아이케어를 통해서 눈찜질과 마사지를 통해서 짜내게 된다면 이 지방층의 두께도 60에서 100으로 증가되고 안구 표면도 굉장히 선명하게 돼서 환자분이 시력도 잘 뿐만 아니라 불편한 증상도 해소되는 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구 건조증을 간단하게 눈물만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눈꺼풀 기름 청소가 가장 우선이고 여기에 질환이 86%, 대다수가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말씀드린 지방층, 수성층, 단백질층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냐. 각각의 치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구건조증의 주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뭐 처음에는 짜주고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 아이 케어해서 집에서 자가 눈꺼풀 기름샘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온 찜질 팩은 여러 군데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구 찜질기를 예. 사용하는데 뭐 좋기는 팥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물수건을 데펴서 하는 것은 예. 좋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물수건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계속 내려가요. 녹아있던 기름이 다시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런 찜질팩이나 오히려 집에서 이용하는 팥 주머니 같은 걸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찜질을 5분 이상 하고 난 이후에 아기 세정제, 베이비 샴푸를 따뜻한 물에 두세 방울 담궈서 저어줍니다. 그리고 면봉을 묻혀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세안을 해주면 이것만 해도 집에서 눈꺼풀 기름샘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온찜질 방법이 이건가요? 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은 5분 이상 이게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경한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만 하고 나도 눈이 굉장히 시원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예.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눈 온찜질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신체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안구 건조증 어떻게 이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예방법까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 기기나 핸드폰 증가는 안구 건조증 유병률을 증가했고 이런 기기들을 볼 때 눈 깜빡임 횟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완전한 눈 깜빡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샘이 눈꺼풀 아래 위에 있는데 뭘 보게 되면서 눈을 깜빡이면 완전히 감지 않죠. 이렇게 감게 되면 부딪혀야지 기름이 분비가 돼서 수성층을 보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눈 깜빡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름샘 청소를 주기적으로 본인이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간단하게 집에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든 병이 마찬가지면 휴식, 수분 섭취 중요합니다. 이래도 이제 안구 건조증 증상이 남아 있다면 가까운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네. 요즘 워낙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이제 뭐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거는 당연히들 잘 바르고 다니시는데 네. 선글라스까지 챙기시는 분들은 또 이게 답답하다고 해서 많이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뜨거운 자외선이 눈의 각막에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다면서요. 네. 자외선은 안과적 질환 중에서 굉장히 많은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예. 가장 흔하기는 뭐 아시다시피 백내장, 그리고 이제 실명에 이르는 황반변성.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군날개라는 질환도 자외선의 발생과 재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군날개는 안구 내측에서부터 이렇게 중심부로 자라가죠. 초기에는 충혈만 되지만 나중에 이렇게 자라게 되면 난시가 유발돼서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죠. 이 유병률은 아무래도 남자가 많아요. 아까 안구 건조증은 여자분들이 예.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자외선을 많이 쬐는 농부, 어부, 남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유전적 경향보다는 부모가 있으면 형제지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군날개의 유병률 조사를 해보면요. 20, 30대는 굉장히 적지만 40대에 3.9%인데 70대가 되면 18.9%입니다. 10명 중에 2명이 자세히 보면 군날개가 작거나 크게 있다는 이야기고 전 인구의 5.4%로 안구 표면 질환 중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군날개는 그렇다면 모두 다가 수술을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단지 충혈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충혈을 줄여주는 안약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되죠. 하지만 특별히 대인관계를 많이 하신 분은 이 충혈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했던 중심부를 침범하게 되면 난시가 많아지고 또 때로는 중심부를 완전히 덮어서 이걸 수술했을 때는 혼탁이 영구적으로 남아서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날개 수술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 절제술인데 단순 절제술은 굿날개가 있는 부위를 도려내고 봉합만 하는 수술입니다. 예. 수술 시간이 짧고 모든 것이 간단한 방법에 비해서 합병증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자신의 결막, 굿날개에 있는 부위를 떼어내고 위쪽, 눈꺼풀 위쪽에 있는 깨끗한 결막을 이식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수술법입니다. 근데 이게 합병증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예. 단순 절제술 아까 같이 간단하고 수술 방법도 간단하고 수술 예. 시간도 짧지만 이 수술은 잘라내면은 모든 굿날개 부위를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면 일부만을 잘라내고 둥치는 남아 있고 이 벽이 없으니까 바로 자라가는 형태죠. 그래서 재발률에 보면은 보고자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70%, 50대 미만은 이것보다 재발률이 훨씬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암의 이 전이율도 높듯이 이런 질환에서 수술하고 난 뒤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자가결막 이식 수술은 건강한 자가결막을 이식해줬기 때문에 이 배리어가 되죠. 내가 다 설령 다 못 제거를 하더라도 네. 이 벽을 뚫고 얘가 가야 되니까 그만큼 재발률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합병증은 이런 단순 절제술에 대한 합병증인데 가장 흔한 것은 재발입니다. 이 수술하고 우리가 대부분 재발은 수술하고 나면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재발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네. 굿날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2주에서 3개월 안에 80% 대부분이 재발하는 수술입니다. 어떤 환자는 심지어 수술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내가 좋아진 거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수술한 부위를 절단하면 충혈이 돼 있었는데 이게 거기서부터 자라가기 시작하니까 한 번도 충혈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재발한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보다 심해져서 이렇게 안구가 움직임을 장애를 일으켜서 복식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순 절제술의 합병증의 하나는 재발이 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살을 베어내고 나면 민살만 남아있죠. 예를 들어 뼈만 남아있다면 그 부분이 녹게 되죠. 우리가 결막 아래는 공막이란 흰 창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녹는 것을 공막연화증이라 하고요. 이렇게 뼈처럼 칼슘 플레이크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쪽에 시커먼 부분이 포도막입니다. 이 바로 안에는 우리가 시신경이 있죠. 여기 염증이 생기면 시력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가결막 이식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제가 논문에 발표했던 경우입니다. 이 내측에 있는 굿날개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난 뒤에 상측에서 자가결막을 띠는 크기만큼을 이식펜을 만들고 상측이란 건 어디를 말하는 눈꺼풀 위쪽에 있는 결막입니다. 눈을 예. 아래에 보게 하고 난 뒤에 이 크기 사이즈만큼 오려서 붙이는데 과거에는 봉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물감이 심했는데 요즘은 생체 조직 접합체 풀이 있습니다. 풀로만 단순히 붙이기 때문에 예. 수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봉합에 대한 이물감이 없는 게 수술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혈관 내피성장 인자 항체 주사요법. 자, 이게 굿날개가 있는 환자에서 주사를 한 번을 했는데도 확연하게 충혈이 줄어들어 있죠.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혈관을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려는 시기에 바로 이 주사를 한다는 것은 재발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는 요법입니다. 네. 가끔 가다가 우리가 굿날개는 내측 한쪽에서 자라는 걸 보는데 가끔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죠. 예.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한쪽을 떼서 붙이면 한쪽만 수술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걸 크게 떼서 제가 분리 이식 수술을 양쪽으로 똑같이 분리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미용상도 깨끗하고 재발이 없습니다. 이제 수술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위에와 아래쪽은 두세 번 재발한 경우입니다. 위쪽에는 거의 눈이 움직이지 않아서 복식까지 있는 환자인데 자가결막 이식 수술, 양막 이식 수술을 했을 때 미용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재발이 되지 않았고요. 네. 두 분은 처음 수술하면서 자가결막 이식 수술과 양막 이식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3개월 이후에 보면은 거의 원래 굿날개가 없었던 형태로 복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굿날개의 합병증인 하나 수술의 합병증의 네. 재발이었는데 재발 말고 공막연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막연화증을 수술하는 방법도 굿날개 수술하는 방법과 거의 흡사한데 이거는 자가결막뿐만 아니라
남이 기증한 공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막이 노출되어 있는 부위의 크기만큼 누가 기증한 공막 크기로 도려냅니다. 그리고 또 봉합에 의하지 않고 생체 조직 접합제를 이용하게 돼서 이렇게 붙이고요. 상측에서 자가 결막을 떼서 붙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개념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막을 덮어주는 수술법인데 원래 내가 수술 전에 있었던 상태, 공막은 공막을 이식하고 그 위에 자가결막을 덮어줘야 공막이 녹지 않죠. 그래서 원래 수술을 복원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식하기 위해서 자가결막을 떼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떼낸 부위는 괜찮습니까? 네, 우리가 모세포까지 절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식된 부위의 모세포는 결막낭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시 결막이 자라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예를 보면요, 아래 위에서는 이제 칼슘 조각이 붙어 있을 정도, 뼈 조각처럼 붙어 있고 파여 있는 형태인데, 자 안쪽에 하얀 게 공여된 공막이고 그 위에 자가결막으로 안전하게 붙어 있는 경우이고요. 1년 이상 이런 환자들을 경과하면 어떻게 안정성이 있냐? 제가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1년이 지나더라도 원래대로 복원이 되어서 안전하게 공막과 자가결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이 수술 자체가 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시력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막을 떼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앞쪽에 각막과는 연관관계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력하고는 전혀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예. 오히려 시력이 이게 군날개에서 나빠진 시력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예, 걷어지는 걷어지기 때문에 느낌이. 난시도 줄어들어서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 후의 관리는 이 군날개에서 재발과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외선이라고 이야기했죠. 자외선은 안과의 모든 병의 근원인데 이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위해서 이 여름철 같이 햇빛이 강할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라든지 모자를 써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군날개가 재발이 언제 많이 한다고 했습니까? 3개월 이내 네. 많이 하죠. 그래서 3개월 이내는 반드시 수술한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끊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경적 요인 때문에 여름은 좀 피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대개는 이제 세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일주일간. 네. 그래서 피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하시려면 아. 어쩔 수 없이 또 여름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또 군날개까지 살펴봤는데 네. 군날개 환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게 군날개인지 백내장인지 갖고도 오해를 많이 한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이 백내장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군날개와 백내장은 이제 군날개는 안구 표면에 일어나는 거고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죠. 그래서 노령 인구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실제 많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노령 인구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시력이고 두 번째는 청력이고 내가 마음대로 걸어 다니려면 관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력입니다. 그리고 수술 통계에 의하면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1위가 백내장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흔하게 하는 수술이고 한 번을 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없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선택할 때 예전과 다르게 기기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 수정체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수술 전에 난시도 두꺼운 안경을 꼈거나 또 돋보기를 꼈던 분들도 수술할 때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맞춤형 인공 수정체를 선택하게 된다면 안경도 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리도 잘 보여서 남아있는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백내장으로 불편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민감할 수도 있는 이 눈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봤는데요. 네. 이런 게 있네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눈 사진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했던 눈 사진 한 50장을 이렇게 펼쳐놓는 실험을 했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참가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 눈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거의가 다 맞췄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나의 마음이 좀 엉뚱하게 잘못 전달이 되지 않도록 이 눈 건강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안과 전문의 박영정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